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요건에 직전 학기 영어 능력 시험 응시자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장학금 지급 규정, 정한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복지처는 지난달 22일 학교 홈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요건 변동사항에 관한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직전 학기 취득 15학점 이상과 평점 평균 2.0 이상이었던 기존 규정에 영어 능력 시험 응시자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를 시범 운영으로 근로장학금, 해외봉사,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금에 우선 적용되며 위 항목의 장학금을 받고자 할 시 올해 6월까지 영어 능력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응시 기간이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꽉 특성상 토익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대책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중국어나 일본어 자격증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학금 규정 변경 목적은 재학생들의 글로벌 어학 능력 향상. 하지만 어학 능력 시험 비용은 5,000원에서 올해 6,000원으로 늘어나며 작년 대비 20%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학비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던 교내 장학금. 갑작스레 변경된 장학금 지급 규정은 학생들에게 큰 불만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상 HMBS 정하늘입니다. 2019년 교내 방송국 HMBS에는 새로운 수습 국원들이 입사했습니다. 새 단장을 한 HMBS는 지난 1일 교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유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 20분 한남대학교 전체에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습 국원들은 HMBS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1인 1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내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들은 적 있어요. 학교 주변 식당이나 카페를 소개해주는 방송이었어요. 학교 행사나 각종 공지사항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새로운 수습 국원들이 입사하면서 라디오 방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아침, 점심, 저녁 방송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아침 방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 수업과 하교로 인해 청취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아침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히 등교 시간에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점심 공강 시간에 듣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8시 20분부터 50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매주 다른 타이틀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에 방송국 수습 국원들은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상 HMBS 유혜인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최된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속에서도 총학생회, 청춘회, 공약이었던 재학생존에 학우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남대학교 운동장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대동제 연예인 축하 공연을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총학생회 청춘회 공약 중 하나였던 재학생존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존에 입장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제가 재학생존에 늦게 들어간 것도 있어서 제가 1시간 정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한남대학교 재학생임에도 같은 특혜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학생회비 납부 여부. 교내 복지 문화에 사용되는 학생회비는 한 학기당 10,000원으로 재학생존을 외부인과 재학생의 기준이 아닌 학생회비 납부와 미납부의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연예인 공연을 즐길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재학생존 공약을 내세우게 됐는데요. 축제 자체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교비 플러스 학생회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과 안 낸 학생들에게 조금의 차등을 두고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 인원수와 인원수 비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요. 좀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닌데도 저희 학교 학생인 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학생회비를 냈다는 표식이
없는데도 냈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잘 모색해서 좀 문제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의 편리함을 위해 도입했던 재학생존. 아쉬웠던 재학생존의 기준이 다음 축제를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HNBS 정하늘이었습니다. 2019년 교내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캠퍼스에서는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을 겪는 학생들의 불평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유해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남대학교 캠퍼스 내 흡연 부스. 흡연자들은 그 안과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흡연 부스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네, 제가 담배 연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간접 흡연 때문에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들 보면서 되게 불쾌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한남대학교 흡연구역은 11개의 흡연 스크린과 2개의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 앞 학생회관, 벤치 등 학생 이동량이 많은 공간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흡연 부스 안이 아닌 밖에서 흡연하는 일부 사람들과 천장이 뚫려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흡연 스크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곤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이다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덥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밖에서 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흡연 부스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름에 매우 덥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되게 짜증이 나는데 흡연 스크린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비흡연자들은 간접 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흡연 부스와 스크린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HNBS 유행 기자입니다.